엄마 나 이거 책 다 읽었어 이러고 가져가면 주인공 이름은 어디에 살았지? 무슨 내용이지? 너 책 제대로 안 읽었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가 강의 듣고 와서 나한테 뭘 또 시키는군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제발. 6. 육아 고민으로 하나 되는 우리. 퇴. 퇴근은 쉽지만 육퇴는 정말 어려워요. 자, 우리 한번 초등 준비 언어 이야기 풀어볼까요? 밤바라밤밤밤밤 밤바라밤밤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유쾌한 밤. 아, 정말 쑥스럽네요. 유쾌한 밤 역사상 가장 신박하고 신선한 오프닝을 열어주신 장재진 선생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큰아이 때문에 언어치료를 하게 된 언어치료사 장재진입니다. 21년 유쾌한 밤에 출연하시고 언어 발달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 댓글 많이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그때 그 영상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쾌한 밤 영상은 아직도 많이들 보고 맞아요.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댓글이 또 관심의 또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저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강조해서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유쾌한 밤 인연이 돼서 또 좋은 인연들을 또 만나게도 됐고 또 강의도 하게 됐고 저한테는 2021년 유쾌한 밤이 정말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댓글에 좀 답을 해주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왜 참으셨나요? 그 제 채널이 일단 아니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아마 또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또 이렇게 댓글을 다 다르셨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제가 댓글을 달아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가 되시면 네네. 부탁을 또 저희도 드릴게요. 네네네. 전국에 계신 부모님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요. 놀이법이든 아니면 아이의 언어 자극이든 책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지금 어떤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것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꽂히는 것들이 항상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시기에는 자동차에 엄청 꽂히고 어떤 시기에는 기차에 꽂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공룡에 꽂히고 그 꽂히는 것 때문에 너무 언어 자극이 너무 좁혀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꽂히는 아이들은 자동차 가지고 그냥 놀기만 하는 거죠. 빵빵, 붕, 끽, 삐뽀, 삐뽀 뭐 이런 얘기하다가 끝나니까 다른 무슨 언어 자극을 주고 싶은데 아 그거까지는 안 되네. 자동차 가지고는 맨날 빵빵밖에 안 되네. 여기에서 이제 엄마들 딜레마가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매체로 쓰시면 돼요. 우리는 왜 인형을 가지고만 소꿉놀이를 하고 인형을 가지고만 재우고 먹이고 이런 걸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가지고 먹이고 냠냠 먹자. 우리 같이 요리하자. 너 뭐 좋아하니? 오늘 스파게티 해줄게. 이러면서 놀고.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어디 같이 가고. 그리고 뭐 물건을 같이 사고. 그래서 하나에 좀 국한시키지 마시고 확장하시는 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 땡큐입니다. 공룡 좋아하는 애들이 발음이 안 될 때. 땡땡떼 따우뜨뜨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면 시옷 발음이 안 되는데 시옷이 안 되는 단어만 가지고 막 가르치면 애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죠. 근데 좋아하는 공룡과 연결시켜서 하면 아이들도 즐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게 만들어서 뭔가 언어 자극을 주거나 놀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6, 7세 아이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전달하기는 하는데 이제 시제 구분도 없고 그다음에 현실과 이상을 좀 혼합하기도 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네네네. 오히려 또 반면에 말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제 좀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시기 아이들의 얘기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성향을 일단 보셔야 돼요. 굉장히 외향적인 아기면 막 이렇게 떠들 확률이 많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일단 아이 성향을 보시고 이 아이가 좀 내성적인 아이인데 엄마한테 와서는 좀 얘기를 한다. 그럼 오케이고요. 밖에 나가서 얘기를 잘 못한다. 그거는 좀 이해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사실 현재와 과거와 어제 일과 한 달 일과 내가 지금 봤던 동화와 예전에 봤던 동화를 혼동할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한참 그 인어공주에 꽂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물거품으로 끝나죠. 모든 이야기가 물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홍길동전도 물거품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신데렐라도 물거품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대신에 아이가 그냥 얘기한 걸 들어주지만 마시고 뭐 여행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가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재밌었어. 끝. 뭐 이렇게 되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엄마는 아까 전에 무슨 폭포에서 봤던 그게 너무 좋았었어. 아빠는 아까 무슨 아이스크림 먹었던 게 되게 맛있었어. 너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나 아빠나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되게 풍성해지면 아이도 그쯤에 한번 껴들겠죠. 나는 아까 봤던 강아지가 되게 좋았어. 특히 엄마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이렇게 애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보통 너 뭐 봤어? 너 뭐 했어? 아까 우리 뭐 먹었니? 막 질문만 막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모델링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그다음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아이는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델링도 꼭 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취조에서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아들은 신비주의라서 비밀이 많네요. 아니 그래도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네. 알림장도 주시고 맞아요. 뭐 했는지 다 알려주시고 네. 학교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시진 맞아요. 않으시거든요. 하다못해 밥 뭐 먹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고 엄마들 되게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 특히. 맞아요. 그래서 반장 엄마한테 맨날 연락하거나. 근데 우리 애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특히 5, 6, 7세 요런 나이 때에 충분히 엄마랑 요런 경험 얘기를 했던 애들은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애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가서 엄마한테 그림처럼 엄마 오늘 국어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절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경험 이야기도 하고 아이의 경험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얘기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이런 이제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 아이들, 이 시기 아이들에게 준비해야 될 언어 발달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6, 7세 아이들의 언어는 아이들의 언어 수준 자체가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작은 어른들하고 얘기한다 싶을 정도고 여담이지만 저희 딸이 5살 된 정도쯤에 제가 그 딸한테 가가지고 엄마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랬는 줄 아세요? 엄마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난 정말 얘한테 위로받는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차이는 있는데 5, 6, 7 이런 아이들은 이미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어떤 말 하면 좋아하고 이런 걸 이미 다 알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읽거나 본 내용들에 대해서 시퀀싱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조직화 해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뀌거나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꽤 길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언어가 발달해요. 일상생활 어휘에서 모르는 게 없죠. 일상생활 어휘에서는. 그래서 정말 이제 언어가 늦거나 정말 이제 말이 늦거나 이런 친구들은 만호세 수준의 언어를 갖는 게 목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상 언어가 거의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만호세 언어가 올라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6, 7세 아이들한테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어휘예요. 6, 7세로 올라갈 때 어휘는 좀 더 경험하고 연결되는 어휘. 예를 들어서 사과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는 빨간색의 그거예요. 그런데 6, 7세 언어에서의 어휘는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초록색 사과도 있고, 그 다음에 반으로 잘랐을 때 모양과 깎았을 때 모양이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도 있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아이의 사과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깎아줬던 어떤 맛있었던 사과, 진짜 맛있는 줄 알았는데 먹어봤더니 엄청 떫었던 사과, 할아버지가 보내줬던 사과. 그러면 이 사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어휘군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인드맵처럼 하나씩 이렇게 뻗쳐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어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읽고 쓰는 거에서 배경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 시기에 진짜 갔을 때 읽고 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이한테 뭐 단편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확장시켜 가는 느낌으로 뭔가 어휘력을 늘려가시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가장 그 불타는 논쟁 주제. 맞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논쟁하는 순간 벌써 감 잡았어요. 이제 한글 공부 때문에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단 한글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둬도 될까요? 선생님 생각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한글을 언제 시작할 거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글 읽는 시기는 만 4, 5세를 가장 적기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이제 어휘가 이미 쌓이고 이 어휘를 바탕으로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쓰기 교육을 할 때 쓰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쓰기 수업이에요. 근데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봄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에세이 시간이거든요. 쓰는 시간인데 봄의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봄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3학년 정도쯤이 되면 진짜 에세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받아쓰기를 시키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 써야 될 상황에서는 쓰는 게 이제 겁나는 거죠. 맨날 확인받았으니까. 맨날 틀렸다 맞았다를 확인받으니까 6, 7세 아이들이 막 쓰기를 강요한다거나 뭐 맞춤법을 막 너무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이 음성 언어기 때문에 발음하는 대로 쓰거든요. 밥은 먹었어 라고 말하는 애면 밥은 먹었어 라고 쓴다니까요. 그거를 잡아주는 방법은요. 읽기이기도 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6, 7세 때 좀 얘가 읽는 부분에서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은데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서포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밥을 먹었어 라고 했는데 읽었어요 얘가.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거 조금 유의하셔서 좀 봐주시고 얘가 만약에 또래만큼의 어휘가 안 되는데 읽기만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 학교 올라가면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돼요? 원할 때까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읽어주는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7살 정도 되면 조금씩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는데 바지인데 예를 들어 마지처럼 읽는다. 그러면 비읍하고 미음이 헷갈리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지. 소리내서 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눈으로 읽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해 첫날 되면은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꼭 가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가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나 초등 문해력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문해력을 키워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서점에 가는 게 좀 이벤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이제 서점에 가면 어렸을 때는 3권 이내의 책을 골라라. 2권만 사라. 왜냐면 애들이 딱 가면 사고 싶은 책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만화책도 있고 막 엄마 한 권만 더 사주면 안 돼? 이렇게. 그 한 권만 더 사주면 안 돼가 집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죠. 엄청 열심히 보게 돼요. 엄청 성심 쓰면서 얘기하죠. 그래? 이번만 봐준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 책을 고르고 사는 경험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 장난감 살 때처럼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참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님의 쉽지 바람인데 않습니다. 맞아. 초등학생 자녀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 학원 갔다 오고 막 맞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진짜 되게 또 관건인데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시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이가 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엄마의 질문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이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책 다 읽었어 이러고 가져가면 주인공 이름은? 어디에 살았지? 무슨 내용이지? 무슨 내용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애 머리는 백지장이 되죠. 내가 읽었는데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이들한테는 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막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엄마가 나한테 확인을 하고 너 책 제대로 안 읽었지? 이런 소리 듣고 이러면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을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있는 그 장면이 되게 슬펐어. 아니면 뭐 나비가 날아가는데 그게 너무 예뻤어.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정도 문장이면 충분하거든요. 좀 큰 아이들이면 3장면 얘기해봐. 그러면 이 3장면 연결하면 줄거리예요, 사실.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 3가지. 요 장면 3가지만 잘 버무리면 훌륭한 독서 감상문이 되죠.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독서 경험하고 내 경험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 이야기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너도 뭐 먹고 되게 막 속이 안 좋았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니? 혹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는 어떻게 했니? 이런 약간 경험들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걸로 연결시키시면 아이가 독서에 대한 경험에서 자기 경험으로 얘기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 확인하는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책을 그냥 하나의 매개로 삼아서 이야기들 연결시키시는 거 그거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갖고 예전에 다 그래요. 심청전 그래요. 읽게 한 다음에 네. 심청이는 왜 인당수에 뛰어들었냐,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고 받은 것은 무엇이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표지들에 보통 보면 이제 제목이랑 그림이랑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해서 뭐 물에 빠진 그 책은 어떤 책일까 이렇게 하면 이 여러 권 중에 얘가 심청전을 골라오면 되는 거죠. 스무고개 그런 게임처럼. 그러니까 네. 이제 주제를 잘 읽었는지가 우리가 너무 궁금한데 네. 이 책의 주제는 뭐야라고 물으면 애가 도망가니까 그 책이 여러 개 놓은 것 중 가운데 퀴즈처럼 하시는 거예요. 독서 퀴즈 같은 건데 제목 이렇게 내용이랑 그 표지랑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랑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요. 애 책 안 읽다시만 엄마 아빠도 책 읽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엄마는 나한테만 책 읽으라 그러고 엄마는 책 안 읽어 이런 얘기 무진장 많이 듣잖아요. 맞아. 반성, 뭐 저도 약간 반성이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려면 아이가 읽는 책은 엄마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특히 이게 읽기 독립이 된 이후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독립이 되면 엄마가 읽어주는 시기를 지나니까 그거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에 영화 보고 나서도 그런 얘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맞아요. 최근 주말에 이제 그 스즈메 문단속도 보고 와서는 이제 아이랑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먼저 저한테 엄마 그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 3가지 뽑아봐. 막 이러면서 먼저 너무 질문도 좋죠. 하고 네. 엄마는 그 음악에서 뭐가 좋았어? 막 이러면서 음악 OST 한번 다시 다 들어보자고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장면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 약간 얘가 되게 집중해서 봤구나 싶어서 약간 감동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구나 싶어서 또 감동하고 약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도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엄마랑 다음에도 영화 보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휘가 모든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맞아요. 기초인 것 같아요. 아이들 어휘력 정말 쑥쑥 키워주려면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부터 끝말잇기 자판 까면서 학습적으로 뭔가 엄마가 강의 듣고 와서 나한테 뭘 또 시키는군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제발. 저 6편만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가서 애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수수께끼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가지고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컵이에요. 얘는 마실 때 쓰고 우유를 붓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해. 뭐 유리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 하나를 가지고 어휘가 막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사회를 배우죠. 3학년 때부터.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것도 이 방법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 주요 단어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엄마가 맞추세요. 애 보고 맞추라고 하지 말고. 그 보통 우리가 모든 어휘 게임을 할 때 애 보고 맞추라고 하거든요. 애는 맨날 시험 당해. 내가 이 단어를 아나 모르나. 공동체 현상 이런 거 아나 모르나. 생산과 소비를 아나 모르나. 이거 시험 당하는데 사실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설명하게 하는 게 제일 훌륭한 그 학습 방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놓고 엄마가 맞춰볼 테니까 네가 설명해봐. 그 학년에 맞게만 하시면 돼요. 그 어휘가 그냥 경험이 연결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 슬펐어, 나빴어는 할 수 있는데 뭐 기분이 짠해 뭐 이런 얘기라든지 심장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과연 이런 감정들을 이해할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인지적 사고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으니까 너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었지.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엄마는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근데 이 감정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애들이 쉽게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다가 경험적 의미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같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아이한테는 꼭 기회를 주셔요. 어떤 뜻인지, 네가 생각할 때 그게 어떤 뜻인 것 같은지.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말을 가르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도 그렇죠? 안 나도 나죠. 기억이 안 예. 우리는 알아서 큰 거예요. 잘큰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게- 너무 가르쳐줄 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초등 글쓰기의 핵심은 뭘까요?
특히 초등 글쓰기에서는 얼마나 자기 경험을 좀 더 잘 녹여내서 쓰느냐. 그래서 일단 충분히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엄마랑 경험한 건. 그러니까 사진 같이 보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주고받은 다음에 감정까지, 그때 네 느낌이 어땠냐까지도 쭉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쓰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왜 갑자기 A4지 딱 주고 초등 옥내력에 대해서 써봐 이러면 뭐 이렇게 까까까까 막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잠깐 멈춤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아이들이 충분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야 돼요. 책에 대한 얘기를 아이랑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기를 써야 돼요. 그럼 오늘 하루 읽어야 되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과정에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풍성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썼었는데 날씨를 햇살이 반짝반짝 눈부신 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선생님이 쫙 동그라미 쳐서 별표를 쫙 하신 다음에 훌륭한 표현이군요 라고 써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가 햇살이 초록색과 이파리에 반짝반짝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가 날씨를 정말 예쁘게 쓰더라고요. 날씨의 표현이 정말 이 어른들의 눈높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나하나들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어 쓰는 거거든요. 여행 갔다 온 얘기를 주로 쓰는데 그런 얘기들을 쓸 때 혼자 쓰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그럼 엄마가 써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공항이었다. 그럼 아이가 공항에 도착해서 배가 고팠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시 아빠가 받아서 배가 고파서 우리가 처음에 뭘 먹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빠 일단 렌트카를 찾아서 갔다. 어디 식당에 갔다. 그럼 엄마가 받아서 식당에 가서 갈치를 먹었다. 그러면 갈치는 참 이렇게 해서 써요. 그럼 이게 2바퀴 돌았죠? 6줄이 됐거든요. 아이는 2줄만 썼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어 쓰는 형태로 되면서 아이가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었죠. 몇 줄 안 썼는데 글이 길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쓰기에 자신감이 생겨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그럼 애들 되게 재밌어 하고요.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라고 아빠가 다 끝내요. 그럼 그런데는 앞에랑 뭐가 달라야 되죠. 그리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글이 연결될 거고, 그러나 되면 또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너무 기분이 어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접속사를 마무리해 주는 거. 아이한테는 쉽게 쓰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유초등 자녀들 둔 분들은 이제 늘 반문하거든요. 내가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걸까 맞아요. 의심하고, 내가 못하고 있어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요. 사실 저도 많이 그렇긴 하는데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는 그냥 키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배워야 되냐. 너무 힘들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이 아는 것만큼 배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칙과 기본이 있잖아요. 아이의 언어의 기본의 원칙은 아이가 수준에 잘 맞게 가고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책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잘 버무리셔가지고 방법적인 것들을 잘 찾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는 한참 격동의 사춘기인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내려놔. 내려놓으면 돼. 사춘기 때는 내려놓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려놔야 될 때가 와요. 아이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자기 길대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도와주고 그 길대로 잘 가고 있는 나를 봐주는 사람.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들이 너무 필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쾌한 밤답게, 그리고 또 육퇴라는 또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지름길이 되고 싶어서 저희도 나름 되게 고민하면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여서 더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선생님 우리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